근데 무엇이든지 정말 체력이 정말 중요해서 최성진 교수님이 임상도 잘하시고 매력도 있으시고 정말 속으로 도와주었지만 예 하고 이렇게 꺼내주시는데 이따만한 지금 진짜 나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운대 백병원에서 임상심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승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 임상심리사라는 직업을 꿈꾸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실은 이제 대학 진학하기 전까지는 이런 직업이 있다는 건 몰랐었는데 제가 심리학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 전공을 살려서 취직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더니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병원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심리학적인 전문 지식도 활용하고 좀 다양한 현장에서 일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임상심리사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임상심리사가 되시기 위해 어떤 수련 과정을 겪으셨나요? 일단 임상심리사의 제일 큰 자격증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그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 취급되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그리고 한국 임상심리학회에서 수련을 하고 있는 임상심리 전문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는데 저는 이제 지금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을 취득한 상태고요. 이제 임상 전문가는 수련 중이고, 이 자격증이나 필수 이수 조건에 대한 질문도 적으셨던데요. 네. 이것들은 보통 이제 학부 졸업 후에 석사 졸업을 하고 3년 정도의 수련 과정을 거치고 시험을 보고 실기 필기 보고 이렇게 수련 수첩도 내고 이렇게 하면 이제 될 수 있습니다. 저 자세한 사항은 이제 인터넷에서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다양한 전공 과목들에 대해서 이수를 하시고 이런 꼭 병원만이 아니라 상담기관이나 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정신건강과 관련된 영역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시고 나면 이제 될 수 있는 전문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과정들이 네. 임상심리사라는 직업을 처음 접한 사람들에게 이 직업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이게 늘 고민인데요. 이게 아무리 저희 부모님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인데 병원에 있는 심리학자다. 심리평가와 치료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주로 심리평가를 한다. 그래서 심리검사, 심리테스트, 치매 테스트 이런 거 한다고 하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운대 백병원에서 근무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원래는 일반 정신과 의원에서 성인이랑 청소년이랑 아동이랑 노인을 다 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너무 검사의 범위가 넓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또 마침 해운대 백병원에서 저는 지금 소아 전담 임상심리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심리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저의 전문성의 폭을 좀 좁혀서 이제 깊고 좁게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병원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그렇게 막 소아 청소년 이렇게 나뉘는 줄도 몰랐는데 그게 다 나뉘어졌나 봐요. 네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교수님이 이제 소아 정신과 의사도 소아 정신과가 또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거 하셔가지고 네. 병원에서의 임상심리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역시 심리평가가 거의 주 업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사실 외래 환자랑 입원 환자 대상으로 주로 심리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심리 치료도 근데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다른 병원에서 근무했을 때는 심리 치료랑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같이 진행했었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은 거의 평가 위주이고, 근데 이 평가라는 게 말이 평가지 그 안에는 그냥 검사지 몇 개를 쓰는 그냥 체크리스트도 있고, 뭐 몇 가지 인지 검사를 하는 인지기능 검사도 있고, 치매 검사도 있고, 뭐 신경심리 검사도 있고, 뭐 성격 검사도 있고, 이 다양한 배터리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평가 업무를 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임상심리사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이나 신념 같은 게 있을까요? 생각해 볼 때 사실 아마 이제 이 길에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가지고 계실 게 이제 따뜻한 마음, 또 헌신적인 마음씨, 책임감, 전문성은 당연히 갖추고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이 직업에서 오래 갈 수 있게 해주는, 또 뭔가 이렇게 좀 흔들릴 때 토대가 되어주는 가장 중요한 역량은 성실성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작게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잠드는 그런 루틴한 일과부터 해가지고 일이 뭔가 생겼다고 해서 미루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때그때 잘 처리할 수 있는,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일에 어쨌든 업무 위주로 성실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게, 저도 그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제 꼼꼼하고 성실하신 분들이 이 일을 하는 게 참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성실성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의 하루와 일주일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일단은 제가 직장과 집과의 거리가 멀어서 출근하기까지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6시쯤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출근 주불파 해가지고 8시부터 저희는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보통 오전에는 검사한 거 채점하고 보고서 쓰고, 뭐 예약 전화한다던가 이제 오후에 할 검사 차트 확인한다던가 이렇게 막 바쁘게 보내고, 오후에는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끝나고 나서는 뭐 그날 그 채점을 하거나 보고서를 쓰기도 하고, 뭐 이러면은 사실 거의 한 7시 정도가 되는 거여가지고, 저녁 먹고 집에 가면 이제 집안일과 약간의 좀 노닥거리다 보면 이제 잘 시간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고요. 그래서 이게 월, 화, 수, 목, 금이고, 주말에는 보통 밀린 보고서를 쓰거나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편인 것 같습니다. 보고서 쓰시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안 그럼 개인적인 시간을 혹시 보내는 게 많으실까요? 보고서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일이 거의 모든 임상가가 동의하실 텐데, 저희 일이 잔업이 없을 수 없는 직업이어가지고, 아마 다들 지금 보고서를 다 썼어? 이렇게 물어보면 다 썼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다들 늘 품에 원자료 아직 보고서 안 쓴 것들 몇 개씩은 품에 품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장에 계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이었나요? 이런 스릴 넘치는, 이게 저의 유일한 무용담이거든요. 한 날은 이제 개인 정보들은 제가 임의로 지금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니고 약간의 가미를 해가지고, 이분이 조현병 환자분이셨고요. 이제 남자분이시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셨는데, 약간 이제 증상이 이렇게 현실에서 이 정신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쯤에 이제 심리평가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뭐 눈맞춤도 잘 되고 이렇게 잘 앉아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는데, 조금 덩치가 좀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와서 요새 뭐가 힘들어서 오셨냐 이랬더니, 요즘에 밖에 나가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그래서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칼을 가지고 다닌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속으로 도와주었지만 이제 침착하게, 항상 그렇게 좀 불안감이 있으신가 보네요. 혹시 지금도 칼을 가지고 계세요? 하니까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살려줘! 있으시군. 혹시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했더니 예! 하고 이렇게 코 내주시는데 입자마나 지금 진짜 나 등산용 잭나이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군요.
근데 제가 이게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했더니 전 조금 무서워가지고 혹시 여기서 좀 편안하다고 느껴지시면은 이거 옆에 잠깐 치워둬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예 하고 치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검사할 때 옆에 모니터에 간호사 선생님이랑 카톡 이거 살려줘 나이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SOS를 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정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었어가지고 그날 검사는 정말 잘 받고 가셨고 나중에도 지금도 칼을 들고 다니실지 잘 모르겠지만 병원도 잘 오시면서 치료 잘 받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임상심리사로서 근무하시면서 직업적 만족을 척도로 표현하시자면 어떤 정도일 것 같으실까요? 아마 10점 만점에 7.5점? 7.5. 네,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저도 아마 다시 직업을 선택하라고 한다고 해도 이 일을 할 것 같고 자부심도 있고 애정도 있고 저를 임상가라고 소개하는 게 정말 좋지만 이런 만족감은 10점이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잔업이 없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내 직업에 대해 늘 설명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미묘하게 이제 다들 잘 모르시니까 뭐 급여 체계라던가 뭐 그런 것도 잘 안 되어 있는 것도 좀 있고 또 저희가 검사를 하고 나서 보고서를 쓰는 게 사실 주 업무인데 이게 보고서에 대한 비용을 주는 병원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제도적으로 밑받침이 되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2.5점을 깎아보았습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으셨더라면 현재 어떤 기관에서 근무하실 것 같으신가요? 이제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다 보면은 이제 열심히 뭐 검사도 하고 약물도 먹고 치료를 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마주치는 스트레스가 똑같고 이 사람을 향한 주변의 시선이 똑같고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하면 사실 이 사람이 아무리 힘을 내도 병이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병원에서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전반적인 주변의 지역 사회나 환경 이런 것들 잘 받쳐줘야 된다. 이런 걸 좀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실무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병원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지역사회 그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이 정말 힘들다고 느껴지실 때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시나요? 일이 정말 힘들다고 느껴지는 경우는 보통 이제 검사에서 너무 힘이 들었거나 보고서를 쓰다가 도저히 뭐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다던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제 좀 뭐 힘든 일이 있어서라던가 이런 좀 정신적인 데미지가 있을 때 좀 많이 힘든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격렬한 운동이나 딱히 다른 생각이 안 드는 활동들, 뭐 달리기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좀 체력도 올라가고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듯이 좀 그걸 대처할 힘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힘들다고 느껴질 때는 신체적인 활동에 몰두하면서 좀 떨쳐내는 것 같습니다. 임상심리사로서 선생님께서 앞으로 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실까요? 네, 임상심리사에 대해서 아까 소개를 드릴 때 심리 평가와 치료가 주 업무인데 평가를 한다 주로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늘 치료는 이제 저한테 숙제처럼 내가 정말 진정한 임상가라면 이 두 가지의 드래곤볼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미묘한 업보? 부치의식 같은 게 있어서 언젠가는 치료적인 역량을 많이 늘려서 이제 치료를 활용하고 그런 평가와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임상가가 되는 게 개인적인 소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임상심리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아마 과정이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좋으니까요. 힘내시길 바라고 근데 무엇이든지 정말 체력이 정말 중요해서 이제 저희 보통 디스크나 이제 뭐 근육 통증이나 피로감 이런 신체적인 질환들을 이제 직업병으로 많이 가지시거든요. 그래서 다들 건강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롱런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다른 인터뷰 보면서 네네. 그냥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전문성 좀 더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건강이 중요하다 이런 건 처음 들어서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이 최고네요. 네네. 선생님들은 대학생 네, 저희는 학부생 지금 아. 4학년 재학 중이에요. 4학년이시군요. 그렇구나. 그렇구나에 많은 그렇구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렇구나. 그래요. 지금까지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